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통계 파트를 시작을 할 거고요. 통계 가장 처음 챕터 이름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가 되겠고요. 두 번째 챕터는 통계적 추정이 됩니다.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스타 수학 해결소를 카카오톡에 검색을 하시면 플러스 친구에서 검색하시면 질문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놨으니까 아니야 안 도와줘도 돼요. 시리는 가요. 보겠습니다. 통계입니다. 일단 용어부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챕터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예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첫 번째, 확률 변수라고 하면 확률이란 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잖아. 어떠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 무조건 일어나면 1, 일어나지 않으면 0, 그죠? 그게 확률이고요. 변수는 뭐야? 변하는 숫자야. 그럼 여기서 확률 변수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떠한 숫자가 변할 때 그때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전을 내가 2번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 자, 봐봐. 내가 동전을 2번 던집니다. 그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0개, 1개, 2개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럼 동전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은 몇이야? 4분의 1. 이렇게 반응이 와서 좀 늦어져요.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 몇이야? 2분의 1.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요? 4분의 1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확률 변수를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이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따라서 각 확률이 구해질 수 있죠. 각 확률을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숫자에 따라서 확률이 계속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확률 변수는 우리가 문제에서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게. 그럼 이 x가 바로 뭐가 돼?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이 변수 x가 0일 때의 확률,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을 구해볼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우리 눈에 보이게 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 변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표로 얘기하고 싶어. 이 표의 이름을 확률 분포표라고 부른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 4분의 1, 하나 나올 확률 2분의 1, 2개 나올 확률 4분의 1. 그래서 총 합은 몇이 됩니까? 1이 되죠. 됐나요? 이게 확률 변수, 그리고 그때 확률 분포표라는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드린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확률 변수가 내가 지금 예로 든 건 이거였어.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놨어요. 그 x는 0, 1, 2 0, 1, 2 몇 개? 3개. 정확하게 딱 끊어서 0이 나올 때, 1이 나올 때, 2가 나올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정확하게 세서 얘기할 수 있었지.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확률 변수는 전부 다 이렇게 0, 1, 2 딱딱딱 세서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거야. 그래서 확률 변수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얘기한 이산 확률 변수, 그냥 이산이라고만 쓸게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가 뭐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자연수나 혹은 정수들, 동전을 던져서 앞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게. 1.5번 나올 리가 있나요? 없잖아. 그럼 정확하게 정수로 표현이 되겠지.
이런 애들은 이산확률 변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연속확률 변수는 뭐겠어? 변수 x가 연속인 애들이겠죠. 됐어요? 그럼 하나 더, 이 둘의 차이를 내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자, 표를 보면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를 변수 x축, 여기를 확률 p축이라고 보면, x에 0 넣으면 몇 나와? 4분의 1 나와. 여기 4분의 1. x에 1 넣으면 2분의 1 나와. 4분의 2죠. 그 다음 x가 2일 때는 4분의 1 나와. 됐죠?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점들 찍어 놓고 이 점들을 연결합니까? 아니지. 왜? x는 누구야? 0, 1, 2. 딱 3개야. 됐어? 연결을 해, 안 해? 안 한다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연속 확률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변수 x와 확률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얘는 연결이 돼 있겠죠. 왜? 변수 x에 모든 실수가 다 올 수 있으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어떻게 돼 보여? 연속된 것처럼 보여. 다 이어진 걸로 보여. 라는 뜻이거든. 그럼 두 번째 이야기. 확률 변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산확률 변수와 연속확률 변수. 이때 이산확률 변수,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변수 x와 p의 그래프를 그려줬죠? 이 그래프, 함수식이죠. 그래프 이름이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요? 점으로 표현돼요.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연속 확률 변수, 얘도 마찬가지 변수 x와 p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볼게. 그럼 이 그래프, 다시 말하면 이 함수식의 이름이 뭐냐? 확률 밀도 함수. 용어 설명입니다. 됐어요? 그럼 선생님, 연속 확률 변수, 뭐 변수 x가 연속이 되는 애들이 도대체 뭐나 있는, 어떤 게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키, 몸무게, 뭐 길이, 부피, 넓이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내 몸무게가 80이에요. 그럼 80 다음 몸무게는 뭐야? 81이야? 그건 아니잖아. 80.1도 있고 80.005도 있고 80.93 이런 것도 있겠죠? 뭐 키로가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걔네들은 정확하게 변수가 누군지 딱딱 끊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뭐야? 실수 전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때 생기는 그래프의 개형과 그 그래프들의 이름, 확률 질량 함수냐 확률 밀도 함수냐 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일단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겁니다. 변수 x가 0, 1, 2 딱딱 끊어져 있죠? 무슨 확률 변수?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게 오늘 얘기하려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체크 문제 136페이지 가서 체크 문제를 살짝 보고서 또 이야기 이어갈게요. 자, 지금 한 내용을 잠깐 정리하자면 체크 문제 1번입니다. 넘어가요. 네. 확률 변수 x가 이산확률 변수인지 연속확률 변수인지를 한번 얘기해 달래요. 1번 문제.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짝수 눈이 나오는 횟수. 짝수 눈이 나오는 횟수니까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어. 한 번 나올 수 있어. 두 번 나올 수 있지. 이거 이산이에요? 연속이에요? 이산이라고 부른다고요. 참고로 이산은 왕 누구죠? 이산 정조였나요? 세종대왕 아버지인가요? 아들인가요? 세종대왕 그 언저리쯤 아닌가요? 내가 잘 몰라서. 사조세자의 아들인가요? 뭐라고 임마? 영조의 손자 이산. 이 왕되지 않아요? 맞아요. 많이 뒷부분이에요. 조선 후기 그쵸? 많이 뒷부분인가. 네. 잘 몰라서 여러분들 역사는 꼭 아셔야 됩니다. 네,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차 간격이 10분인 버스를 타려고 할 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변수 x라고 놓을게요. 이거 이산이야, 연속이야? 기다리는 시간이 딱 1분, 2분, 3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1분 30초, 1분 10초, 1분 10.0003초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결론은 연속이라고.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때는 바야흐로 중3.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웠어요. 하하. 산포도요. 네, 산에 있는 포도라는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네, 흩어진 정도를 얘기해요. 흩어진 정도를 수치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흩어졌는데 평균을 기준으로 얼만큼 흩어져 있는지의 정도예요. 그럼 이 산포도가 크다는 말은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흩어져 있다는 표현이죠. 산포도가 작다는 말은 평균 주변에 몰려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걸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우리 반 애들 영어 성적 봤더니 편차가 너무 커. 무슨 뜻이야? 잘 본 애는 겁나 많아. 못 본 애는 겁나 많아. 중간이 없어. 이게 편차가 크다는 표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산포도에 대한 개념이야. 근데 산포도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편차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이 편차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말하면 표준 편차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론조사 했을 때 뭐 지지율 같은 거를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밑에 항상 달려있죠. 오차율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에다가 표준 편차 몇에다가 이렇게 표본 몇 명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왜 또 끊어졌을까 연결이? 잠시만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그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내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계속 볼게요. 검은 공 1개 또는 2개 꺼낼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야? 우리가 만든 표에서 변수 x가 0일 때와 1일 때 그리고 2일 때 그때 만든 그 확률에서 누구를 더해주면 돼? 얘하고 얘 2개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1개 이하로 꺼낼 확률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둘을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를 만들어 놓으시면 그러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게 이 이야기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문제. 자, 2번 다시 좀 볼게요. 제대로 볼게.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 0, 1, 2, 3이라고 합니다. 그럼 변수 x에 올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변수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자, 확률 질량함수를 줬네요. 마이너스라고 0을 위에다 넣었어. 자, 확률을 좀 구해볼게. 표로 만들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만 그냥 잘 보기 위해서 씁니다. 변수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변수 x 마이너스 1일 때 확률은 몇이냐 라고 물어보면 위에다 넣으면 되죠. k 플러스 5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0일 때 확률은 몇이니? 라고 하면 k가 될 거고요. 변수 x가 1일 때 확률은 몇이니? 라고 하면 k 플러스 20분의 1이고요. 2일 때 확률은 k 플러스 20분의 2. 그 다음 3일 때 확률은 k 플러스 20분의 3이겠죠. 그래서요, 네, 다 더하면 1이죠. 모든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요. 그래서 다 더한 값 5k 플러스 20분의 자, 이거 4 곱하면 되죠? 10이 되겠습니다. 얘가 1이에요. k는 몇이다? 5분의 1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10분의 1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40페이지. 14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영상이 안 될 때 본의 아니게 앞에 칠판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고 보여드렸어요. 결론. 변수 x의 기대값 평균은 곱해서 더해라. 됐죠? 얘를 편의상 스몰 m이라고 표현하면 이때 변수 x의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겠니? 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됩니다. 됐죠? 자, 141페이지에도 여러분들 내가 했던 말과 비슷한 유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체크 문제로 갑니다. 우측에.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요.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해보시면요. 첫 번째, 변수 x의 기대값 평균은 곱하죠? 곱하고 곱해서 곱한 다음 더하지요. 자, 곱해서 쭉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8분의 3, 8분의 6, 8분의 3, 8분의 4. 통분하지 마세요. 약분하지 마세요. 어차피 통분 다시 하려면 정리해야 됩니다. 8분의 16이 되겠죠. 됐죠? 그럼 몇이야? 2네요. 변수 x의 평균이 2입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분산 한번 구해드릴게. 자, 보세요. 분산 한번 구해볼게. 변수 x의 분산은요. 어떻게 했다? 변수 x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단 말이야. 됐니? 그럼 다시 변수 x가니까 이걸 제곱해 볼게. 제곱하면 1, 4, 9, 16이지. 이것들의 뭐야? 평균이죠.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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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더하면 8분의 3 더하기 8분의 12 더하기 8분의 9 더하기 8분의 16이에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여기 있는 풀이 과정이 길다 보니 얘만 쓰고 분산이요 라고 말하는 애들이 간혹 있어. 죽일 겁니다. 지옥까지 가서 죽일 겁니다. 여기에 빼주죠. 평균의 제곱값 몇이야? 마이너스 2를 제곱값 4를 빼주셔야 돼요. 이것까지 계산해야 분산이라고. 그러면 8분의 자 통분합니다. 25에다가 15니까는 40인가요? 빼기 4가 되죠. 5 빼기 4네요. 1. 뭐야? 분산이 1이라고. 됐음? 그럼 표준 편차는 당연히 1이겠죠. 루트 씌우면 1이니까요. 그래서 평균이 2, 표준 분산 1, 표준 편차 1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호로 쓸게요. 표준 편차 참고 이렇게 쓰면 돼요. 표준 편차 x의 표준 편차는 1이요. 이렇게 됐죠? 시그마 x 이렇게 읽어요. 자,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모든 확률 다 더하면 몇 나온다? 네, a와 b 더하면 몇이다? 5분의 3. 첫 번째. 그 다음, 평균이 2래요. 평균 어떻게 구하죠?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하죠? 결론은 5분의 2 더하기 2a 더하기 3b가 2다. 그럼 2a 더하기 3b는 몇이다? 5분의 8이다. 됐죠? 끝. 그럼 뭐 해주면 돼? 연립하면 되잖아. 그럼 연립을 하면 a, b 값이 보일 거야. 그럼 a, b 보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누구 구해야 돼? 분산 누구 해야 된다고. 그럼 분산까지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 자, 여기 있는 식에다 2를 곱해서 씁니다. 2a 플러스 2b는 5분의 6. 서로 빼주면 b는 몇이에요? 5분의 2. a는요? 5분의 1이겠죠? 됐지?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변수 x를 제곱한 애들의 평균. 그럼 곱해주면 5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18 됐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값 4를 빼주겠습니다. 왜 2 아니에요? 그렇죠? 2네요. 됐지요? 곱한 값, 곱한 값, 곱한 값. 제곱한 것들의 평균. 짜자잔. 몇이에요? 5분의 24. 에서 4를 빼죠. 5분의 20. 결론은 5분의 4가 분산이네요. 자, A가 5분의 1, B가 5분의 2, 분산은 5분의 4. 5분의 7. 답이 되겠습니다. 동호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제곱의 평균에서 제곱의 평균
분산이죠. 분산에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고요. 네.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4번 보시면 네, 노란 공 3개, 파란 공 2개 들어있는 주머니에 2개 공을 동시에 떠내는데 꺼낸 공 중 파란 공의 개수를 변수 x라고 하자 이거야. 아유, 그럼 봐봐라. 공 몇 개 꺼내죠? 2개. 그럼 노란 공의 개수는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어. 하나 나올 수 있어. 2개 나올 수도 있지 않겠음? 2개 꺼내도 2개, 3개 나와. 소름. 됐죠? 그럼 그때 확률은 노란 공 3개, 파란 공 2개입니다. 전체 공 몇 개요?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하나도 안 나와? 파란 공 2놈 중에 2개만 나온 거야. 그 다음 5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X가 파란 공의 개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3개 중에 2개가 나오는 거야. 됐죠? 노란 거 3개 중에 2개를 고른 거야. 그 다음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데 이번엔 1개가 나왔어. 노란 공 3개 중에 하나랑 파란 공 2개 중에 하나를 고른 거야. 그럼 전체 52분의 이번엔 파란 공만 꺼냈지 파란 공 2개 중에 2개 다 고른 거야. 됐죠? 52는요? 10분의 3 10분의 6 10분의 1입니다. 표를 만들고 나서 검산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 확률 다 더해봐. 1 나오냐? 잘 구했어. 그럼 괜찮아. 혹시나 뭐 굿넉 행운을 빌어요. 됐죠? 이때 뭐야? 표준 편차 구하시오죠? 그럼 표준 편차 구하려면 뭐가 먼저 필요하니? 변수 x의 평균이 필요하죠. 평균은요? 곱해서 더하면 10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변수 x의 분산을 구해 볼게요. 뭐가 필요해? x의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죠. 그럼 변수 x 제곱의 평균은 10분의 10 됐죠? 여기에서 평균의 제곱값 10분의 8의 제곱값 5분의 4의 제곱값 25분의 16을 빼겠습니다. 결론은요 25분의 9가 되겠죠. 이게 분산. 그럼 변수 x의 표준 편차는요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됐죠? 끝.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어려운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만큼 100원짜리 동전을 상금으로 받습니다. 상금의 기대값. 3개의 동전을 던지죠. 앞면의 개수만큼 100원짜리 동전을 받죠. 상금으로. 이때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세요. 뭘 구해라? 상금의 평균을 구해라. 그래서 3번 이 짓 하면 평균적으로 얼마 나오는데 됐어요? 그게 뭐야? 내 입장에선 내가 이거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돈, 평균적인 금액, 기대할 수 있는 값이잖아.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평균과 기대값. 동호 괜찮아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기대되는 값. 내가 이 짓을 하면 상금을 얼마쯤 받을 수 있지 않겠어? 하는 기대되는 값, 기대값. 평균이야. 평균이랑 같은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가 지금 이 게임을 할 거야. 또 그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300원이요 라고 말하진 않을 거 아니야. 하나도 못 받아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대충 한 150원 받지 않겠어? 얘기할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나온 건데? 평균치를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값과 평균값은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3번 던지잖아. 상금을 x라고 할게.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와. 얼마야? 0원. 앞면이 하나 나오면 100원. 2개 나오면 200원. 3개 나오면 300원인 거지. 됐어요? 그럼 빵원 받을 확률, 다시 말하면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 몇이에요?
8분의 1.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 그래서 100원 받을 확률 몇이에요?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장한나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집중하세요. 됐죠? 집중해 주세요. 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네. 앞머리가 그래서 그런가? 집중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됐죠? 그럼 평균값을 구하자. 어떻게? 변수 x와 확률을 곱해서 더하자라는 거죠. 결론은 8분의 300 플러스 600 플러스 300. 결론은요 8분의 1200. 얼마 나누면? 150원. 됐죠? 이게 평균값이잖아. 그럼 결론, 난 이 짓 하면 그래도 150원 정도는 벌지 않겠어? 라는 겁니다. 끝.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거 게임 참가하는데 참가비가 200원이라면 하는 게 맞아요? 아니요. 안 하죠? 안 하죠? 됐죠? 근데 우리는 로또를 그렇게 합니다. 네, 모르겠어요. 기대가 거의 0이에요, 0. 로또 될 확률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률 분포 표를 가지고서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막 신나게 했었어. 자, 생각을 해볼게. 변수 x. 이게 아까 한 번에 다 했어야 되는 건데 계속 영상이 끊겨갖고. 에이씨. 변수 x가 x1부터 xn까지 있고요. 그때 변수 x의 확률을 뭐 p1부터 또 세팅을 해볼게요. 이렇게요. 예시를 들어볼게. 이번 기말고사 때 우리 반 성적이 너무 안 좋아. 수학 성적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몰래 5점씩 다 플러스 했어. 평균은 어떻게 변할까? 그치? 다 5점씩 올랐잖아. 평균 어떻게 돼? 5점씩 올라갈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지? 왜 갑자기 왜요?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예, 하세요. 아이씨, 미안해. 평균 5점씩 됐죠? 다 오르겠지. 5점씩 다 주면. 근데 5점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그래도 개판이야. 야, 2배는 해줘야 되겠는데? 점수 2를 다 곱했어. 얼마나 많지? 똥망한 거죠, 똥망. 2를 다 곱했어. 그럼 평균 어떻게 될까? 2배 되겠죠? 2배가 되겠지. 네. 자,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어렵나요? 네. 아니요. 납득이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그럼 이거를 문자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여기다 또 쓸게요. 귀찮다.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의 점수는 변수 x였는데 내가 무슨 짓을 했냐면 너네 점수를 y로 바꿔버린 거야. 원래 있던 점수에다가 a를 곱하고 b도 더해버렸어. 미안해, 너네가 너무 못 봤거든. 바꿨습니다. 그럼 이때 첫 번째, 원래 변수 x일 때 평균을 내가 EX라고 할게. 분산을 V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바뀐 이 점수 Y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곱해서 다 더하면 돼. 근데 이거를 좀 빠르게 볼게요. 빠르게 봅니다. 시간 관계상. 잘 보세요. 얘하고 얘 곱합니다. A, X1, P1 A, X2, P2 됐어요? 그럼 A가 전부 다 곱해져 있지. 어디에? 원래 있던 X의 평균에.
결론은 원래 있던 x 평균에다가 다 곱해주면 돼, a를. 그리고 뭐 해줘? b만큼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야. 왜? 여기는 bp1, bp2, bp3 됐어요? 그럼 b가 다 있고 a1부터 pn까지 더한 값이잖아. 1이라고. 그럼 b를 그냥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뭐 하면 돼? 곱해주고 더해주면 돼. 됐나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분산이야. 분산. y의 분산은 어떻게 될까? 자, 보세요. 분산의 그냥 기본 개념만 얘기해보자. 분산이 뭐였죠? 삼포도에서 나온 용어였죠? 분산된 정도였죠? 그럼 봐봐. 내가 너네 점수를 전부 다 5점씩 올려줄게. 분산된 정도가 변하니? 안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 더하거나 빼는 건 분산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그럼 문제는 그래도 못했어? 야, 2배 하자. 그러면 분산에 영향을 주죠. 왜? 예를 들면 윤미가 100점이었어. 동호가 99점이었어. 1점 차이지. 2배 하면 200점에 198점이란 말이야. 몇 점 차이로? 2점 차이로 벌어지잖아. 극단적으로 100점이었는데 10점이었어. 90점 차이죠. 2배 하면 200이랑 20점이랑 180점 차이 난다고. 벌어진다고. 됐어요? 그럼 이걸 표현해야 되겠네.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여기다 표를 만든 이유는 이거를 실제로 한번 보여주고도 싶어서 썼는데 쓰고 났더니 귀찮네요.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갈게요. 분산 어떻게 구하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평균과 나 사이 떨어진 거리 제곱의 평균이지. 맞아요? 근데 A를 곱하면 격차가 2배 벌어진다며. 3을 곱하면 3배 벌어진다며. 그럼 A를 곱하면 A배 벌어졌겠지. 그것들을 제곱했지. 그거의 평균이죠. 그게 분산이지. 결론. 원래 있던 X 분산에 A 제곱을 곱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냥 그 흐름대로 간 거야. 증명은 생략한다. 귀찮아서. 됐죠? 그 다음 그럼 이 Y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 절대값 A 루트 VX. 됐죠? 제곱에다 루트 씌웠으니까 양수로 표현됩니다. 양수로 표현됩니다. 되겠어요? 끝.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 이거를 왜 배우는지 아세요? 네, 뒤에 정규분포에서 쓰려고 배워요. 미리 배우고 지금부터도 좀 연습해 놓으려고요. 자, 체크 문제로 갑니다. 145페이지. 이거 다 해주려고 했는데 내 마음 알아주세요. 영상이 1시간 동안 안 돼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빨리빨리 나갑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5구 분산이 9입니다. 그 얘기는 변수 x의 평균이 5, 변수 x의 분산이 9라는 거야. 여기서 2x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지. 그럼 2x의 평균은 뭐 해주면 돼? 그냥 2 곱해주면 돼. 변수 x 평균에다가. 맞음? 네. 몇인데요? 10. 그럼 2x의 분산은 뭐 해주면 돼? 변수 x의 분산에다가 4를 곱해주면 된다고. 몇인데? 36. 그럼 2x의 표준 편차는 몇이겠니? 6이 되겠죠? 루트 씌우면 되니까. 어렵나요? 안 어렵죠? 끝입니다. 됐어요? 그럼 두 번째 3x 빼기 2의 평균이죠. 그럼 뭐 해주면 돼? 결론. 원래 있던 변수 x의 평균에다가 3을 곱한 다음 2 빼면 된다고. 됐어요? 15 빼기 2 몇인데요? 13. 그럼 3x 빼기 2의 분산은 여기서 빼기 2는 분산에 영향을 안 주잖아. 결론 3 곱했네요. 제곱하면 9. 원래 있던 분산 9에다가 9를 곱하니까 81. 그럼 표준 편차 3x-2의 표준 편차는요 9가 되겠죠. 끝났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146페이지.
아, 이항문법까지 못 가겠다. 가겠다. 가겠어요. 안심 보람이 있네요. 미안합니다.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오른쪽 그림과 같아요. 이때 확률 변수 y가 누구냐면 변수 x에다 6을 곱하고 2를 더하느래. 그거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일단 변수 x의 평균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평균 몇입니까? 곱하고 해서 더하죠. 3분의 아이고 이거 6분의네. 아 귀찮아. 여기 이렇게 쓸게. 6분의 2, 6분의 2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6분의 4, 5, 6, 7, 8, 9 됐죠? 6분의 9 2분의 3이네요. 됐죠? 이때 이 변수 x의 분산은 몇입니까? 제곱한 값들의 평균이죠? 6분의 2 더하기 8 더하기 9네요. 18 됐죠? 그럼 몇인데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꼭 까먹지 말고 뭐 해준다? 평균의 제곱 빼준다. 놓치는 친구들 꽤 많아요. 주의하세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그렇구나. 6분의 2구나. 6분의 1이 아니고 맨 처음에. 그래. 미안합니다. 19예요. 미안합니다. 6분의 19죠. 됐지? 이렇게. 됐어요? 자, 계산하면 몇입니까? 왜? 4분의 9. 제곱의 평균. 네. 이거 은근히 이런다니까. 조심하세요. 자, 12분의. 그럼 몇이야, 이거? 38 빼기 27. 너무 어려워, 더하기 빼기. 11. 됐죠? 이게 분산이네요. 아, 어려워. 자, 문제는 뭐야? y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죠? 그러니까 변수 x의 평균과 분산만 구해놓으면 어차피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잖아. 신경 쓰지 안 쓴단 말이야. 그럼 y의 6x 플러스 2의 평균은요? 뭐 하면 돼? 3분의 2분의 3에다 6을 곱해주고 2를 더하면 되죠? 짠짠짠 11 됐죠? 그럼 이때 변수 y의 분산은요 6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죠? 36을 곱해주면 되죠? 몇인데요? 됐죠? 그러면 당연 y의 시그마 표준 편차는요 루트 33이네요. 끝난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된다고요. 안 어려워요. 자, 7번 갑니다. 필수 유형 7번. 자, 빨간 공 3개, 파란 공 1개, 노란 공 2개에서 3개의 공을 꺼내는데 이때 확률 변수를 뭐라고 했냐면 노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놨습니다. 괜찮지요? 자, 3개를 꺼냅니다. 노란 공은 전체 2개 있대요. 그러면 일단 분포표를 좀 만들자. 노란 공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지. 한 개만 나올 수 있지. 2개 나올 수도 있지. 자, 그때 확률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노란 공이 하나도 안 나온다면 전체 공은요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노란 공이 안 나와. 노란 공이 안 나와. 4개 중에 3개. 노란 공 2개 빼고 4개 중에 3개 고르면 되잖아. 뭐 이 정도. 그 다음 1개 나올 때는 6시 3분의 1개 나와요. 노란 공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나머지 4개 중에 그냥 하나 골라. 됐지? 그 다음 6시 3분의 노란 공 2개 중에 2개 다 나오고 남은 4개 중에 하나 그냥 골라. 됐습니까? 쌤, 저한테 4개 중에 왜 2개 뽑아요? 2개. 쉬는 시간인가요? 네, 미안합니다. 됐죠? 내가 쓴 거 보면서 혹시나 뭐 잘못 쓴 게 있으면은 그때그때 좀 말해주세요. 뒤로 가서 고치려면 힘들어요.
미리 말해주세요. 6시간 몇이에요? 20분에 4시3은요? 4 20분에 12 20분에 4 왜? 나는 나를 믿으니까 다 더하면 1 나오겠지. 됐죠? 근데 맞잖아. 나는 나를 믿으니까요. 끝! 자, 됐습니다. 그럼 이때 다음 우리는 5x 빼기 4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거거든. 그럼 변수 x의 평균과 분산 먼저 구해놔야지. 평균은요, 곱해서 더하면 20분의 20이네요. 그러면은 1이죠. 됐죠? 그 다음, 분산은요, 제곱의 평균에서 곱하면 20분의 4, 4, 16이잖아. 그럼 몇이냐? 28. 여기에서 평균의 제곱값 1을 빼겠죠? 20분의 8이네요. 됐지? 그럼 이때 문제. y의 평균은요. 변수 x에다 뭐 해줘? 5 곱하고 4 뺐지? 평균은 5 곱하고 4 빼니까 몇이야? 1이죠. 그럼 y의 분산은 25를 곱해주면 되죠. 25를 어디다가 20분의 8에다 곱해주면 되겠죠. 참고로 약분됩니다. 5분의 2 네, 10이 되겠습니다. 변수 y의 표준 분산은 10이 되겠네요. 그럼 y의 표준 편차는요? 루트 10이요. 됐지? 표준 편차까지는 굳이 뭐 안 구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구해보자.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항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 수 있어. 문제를 두 문제가 나와야 하는데 이거 굳이 급하게 안 풀어도 돼요. 왜냐면 우린 바로 내일 또 수업이니까요. 자, 얘기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뭘 봤냐면요. 이산확률 변수를 봤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확률 분포 표를 그려놓고서 얘기를 했었어요. 표를 보면서 우리가 평균도 구했고 분산도 구했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어. 그 이름이 바로 이항분포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된다면 우린 얘를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할 거야.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할 거야. 어떠한 확률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할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용어 중에 첫 번째예요. 물론 나중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게 라고도 얘기할 거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게 라고도 말을 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좀 특수한 경우 언제냐? 독립시행인데 이산 확률 변수를 갖고 있을 때 그때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우리는 이항분포다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확률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모양들을 보면서 이항분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독립시행일 때 어떻게 얘기했더라? 자, 볼게요. 이산확률 변수를 따릅니다. 그럼 변수 x가 뭐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k가 될 수도 있고 쭉 가서 마지막에 n까지 갔을 때 그때 내가 확률을 봤는데 이 k번째 확률을 봤더니 전체 n개 중에 k개 나올 확률 k승 나오지 않을 확률 n 빼기 k승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럼 얘는 독립시행이네요. 근데 이산확률 변수를 따르고 이산확률 변수입니다. 결론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우리는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굳이 말을 해주는 이유가 있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독립시행인 경우에는 얘네들을 채워넣을 때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단적인 예로 일어날 확률이 P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Q라면 얘는 NC0, P의 0승, Q의 N승, NC1, P의 1승, Q의 N 빼기 1승 이따위로 쓸 거 아니야. 쭉 쓴 다음에 뭐 해줘? 확률 구하세요. 평균 구하세요 하면 곱하고 곱해서 더하겠지. 분산 구하세요. 제곱한 것들 곱한 다음 평균값 제곱해서 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연산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야. 왜? 막 거듭제곱수에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수학자들이 이거를 다 연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놀라운 소름. 자, 용어 설명 계속합니다.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을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요. 변수 x가 따릅니다. 이항분포를 우린 b라고 써요. b, n, p. 여기서 n은 시행 횟수가 되고요. p는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날 확률입니다. 변수 x에 해당되는 내용이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날 확률.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른다면 변수 x는 이렇게 b, n, p 이항분포를 따른다. n번 시행했고 한 번 시행했을 때 나올 확률이 p이다 라고 쓰고요. 그리고 이때 변수 x의 기대값은 둘이 곱해요. np. 분산은요 npq. 여기서 q는 1-p를 의미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 npq로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이제 물어봐. 선생님 왜 이거 이렇게 계산돼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그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현재로서는 148페이지에 보면 왼쪽에 이거 계산해서 나온 식이 있거든. 안타깝게도 얘는 0, 1, 2, 3밖에 계산을 안 했어. 너네가 궁금한 거는 이게 n일 때도 적용이 되는지잖아. 그러면은 0, 1, 2, 3일 때 한번 봤으니까 니네 한번 해볼래? 너네 할 수 있어. 조합의 성질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힘들 거야. 그러니까 np, npq 외워줄래요? 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 이항분포 문제 굉장히 쉽네. 그냥 딱 보자마자 시행 횟수하고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날 확률만 알면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 이게 이항분포를 따르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이산확률 변수에서 독립시행일 때 무조건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무조건 따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물어본다고. 왜요? 선생님 안 따르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물어본다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드리자면